공용 선거구를 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도내 정치권과 지역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료 배부하고 대구 경북 연고 대학생을 특별 관리합니다. 속초와 삼척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강릉의료원에서 입원 격리 치료를 마치고 오늘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도 노인 주간 보호센터들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발표한 강원 지역 선거구 조정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를 처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획정위의 원안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요청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조정안을 놓고 강원 지역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주민의 생활권이나 문화, 정서가 다른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도민을 우롱한 최악의 선거구 확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구 자체가 인구수로만 자꾸 잘라서 문화라든지 이런 지금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도 춘천 분구, 강원도 의석 9석 확대 요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생활 문화권이 완전히 다른데 국회의원의 그 지역 대표성이 문제되는 건 뭐 이루 말할 게 없고요. 도민의 주권에도 주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다. 강원도 시군 번영의 연합회, 강원 경제인 연합회 등 지역 사회단체들도 반발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정서도 맞지 않고 이렇게 제멋대로 무 자르듯이 그냥 잘라놓은 데 대해서 강력하게 투표 보이콧하고 투쟁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 지자체를 묶은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선거구의 면적은 서울의 8배인 4,922제곱킬로미터, 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는 면적이 서울의 11배인 6,63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은 초대형 공용 선거구는 법률에 어긋난다며 획정위에 수정안을 요청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강원도 내 의원 정수 8명이 바뀌지 않는다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서, 영동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정서상 다른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그 지역 간의 어떤 특수성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대표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역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 애매모호해질 가능성들이 많다. 획정위가 새로운 안을 다시 마련하게 되면서 내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긴급 보급합니다. 대구에 연고를 둔 대학생들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가 판매됐지만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 생겨난 모습입니다. 강릉시가 이 같은 마스크 구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긴급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과 65살 이상 고령자 등 53,500명으로 통반장을 통해 한 명당 2매씩 무료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남는 물량은 병원과 경찰, 버스 업체 등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7살에서 13살까지 13,000여 명의 어린이를 위한 마스크도 제작해 다음 주쯤 나눠줄 예정입니다. 1인당 마찬가지로 2매를 해서 하나를 빨고 면 마스크이기 때문에 하나를 빨고 그 사이에 필터를 끼워서 또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강릉 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대구 경북 연고 학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111명인 대구 연고 학생들은 모두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2, 3일간 자가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연고 학생 260명은 2주 동안 건강 상태를 확인해 유증상자가 나타나면 검사를 받거나 자가 격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잦은 접촉을 줄이기 위해 부서별로 시청 1층에 별도의 민원 처리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강릉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4명의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첫 퇴원 사례가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확진 판정을 받고 강릉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속초 확진자 2명과 삼척 확진자 1명 등 3명이 오늘 오후 2시 퇴원했습니다. 이들 퇴원자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실시한 2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퇴원 후에도 능동감시나 자가격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원주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 환자인 신천지 신도 가족 외에 앞동에 사는 부부와 관리사무소 소장까지 발병한 건데요. 아파트 내 3차 감염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65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방역 차량들이 단지 안을 돌며 소독약을 뿜어냅니다. 이 아파트에선 사흘 전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50대 남성의 일가족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앞동 주민인 7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은 앞동 주민의 부인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조사 결과 아파트 관리소장은 최초 확진자인 신천지 신도 주민과 지난달 20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대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를 비슷해서 쓰는 사람 썼나? 절반은 다 안 썼지. 정체자가 나타났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그랬어요. 소장은. 하지만 어제 확진된 앞동의 70대 남성은 최초 확진자와 대화한 적이 없고 단지 내 시설인 헬스장에서 마주친 게 전부였습니다. 감염 경로로 지목된 이곳 헬스장은 지난달 26일에 폐쇄된 상태이며 확진자와 비슷한 시기에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 감염된 걸로 추정되자 아파트 주민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동네 아주 다 뚝뚝해가지고 이 상권이 오이고 다 죽고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려고 여기서 얼른 못가요. 이에 주민들은 방역 당국이 최초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내부 동선은 조사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공개된 최초 확진자 동선을 보면 외출해서 들렀던 곳들은 상세히 나오지만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 자택으로만 표시될 뿐 더 이상의 정보가 없습니다. 아파트 내 헬스장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주민들은 입주민 전체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손님이 없다 보니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강원도와 정부가 이자를 낮춰주는 코로나 대출 지원에 나섰는데 상담이 급증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춘천에 위치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상담 창구 앞 대기 의자가 번호표를 쥔 소상공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한 달 이상 손님이 끊기다 보니 당장 인건비도 못 주는 형편이라고 토로합니다.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주말엔 아예 안 나오고 그나마 있던 면회객도 없고 입소나 퇴소도 안 하고 저녁 8시 넘으면 길에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자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담은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상공인들이 몰려들고 있어 상담 인원을 하루 100명으로 제한할 정도입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시각이 오전 11시 50분인데 이미 번호표가 90번을 넘겼습니다. 대출의 첫 단계인 상담부터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 신용보증재단도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직원들이 상담 받느라고 그 후속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후속 업무 처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대출 실행도 빨라지는데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대출 승인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춘천 명동에 위치한 한 닭갈비 식당. 코로나 대출을 신청했지만 언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당장 손님이 없어 임대료 내기도 벅찹니다.
지금 한참 손님이 많아야 할 점심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게가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식당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미 가게를 내놓은 곳도 많고 문을 연 식당도 운영을 할수록 적자라 휴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을 이거 닫아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주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한산한 지역 상권과 달리 북새통을 이루는 대출 창구.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있는 지역 경제에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시내에 있는 한 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마스크를 쓴 어르신들이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부축을 받아 이동할 정도로 모두들 몸이 불편합니다. 이곳에 오는 어르신은 평소 20명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3명은 센터 이용을 중단했습니다. 센터 측은 소독과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며 어르신들을 받고 있는데 매일 출퇴근하는 형태여서 감염 우려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감염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요.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싶지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릉 지역 노인복지시설은 오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갔고 학교들도 개학이 3주 연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휴관을 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센터 이용을 희망하고 있어 휴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지난달 노인보호시설별로 100개 안팎의 마스크를 지원하기는 했지만 안정적 공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스크를 사갖고 배부를 하라고 시설별로 취약계층이라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저희도.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강릉에만 32곳에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강원도 전체로는 147곳에 달합니다.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인 만큼 감염 예방을 위한 세심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이 254곳으로 확대된 가운데 강원도엔 4곳이 지정됐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과 속초보광병원,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 3곳이 지난달 말부터 운영 중이고 강릉 아산병원은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는 구역을 따로 운영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는 28일 예정됐던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5월 이후로 연기하고 오는 19일 실시 예정인 항공 분야 실기시험은 다음 달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일반 공채 322명, 경력 공채 126명, 항공 운항 관제 2명 등 모두 45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강릉시가 운영하는 각종 교육 과정이 연기됐습니다. 이달부터 14개 과정에 걸쳐 운영을 시작하려던 전통음식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이 잠정 연기됐고 농업평생학습대학의 모든 교육 과정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정기 강좌는 초중고등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 개강 날짜가 이달 초에서 오는 23일로 늦춰졌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 대상지로 전국 127곳을 선정한 가운데 도내 4곳이 포함됐습니다. 도내 4곳은 태백시 삼수동과 양구군 남면, 정선군 신동읍, 영월군 주천면 등입니다. 도시지역은 4년간 30억 원, 농촌지역은 3년간 15억 원이 지원돼 슬레이트 지붕 등 노후주택 정비와 담장 수리, 소방도로 확충, 상하수도 정비 사업 등이 펼쳐집니다. 또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진행됩니다. 지난 겨울 강원도는 역대 가장 따뜻하고 눈이 적게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겨울 강원도의 평균 기온은 영상 1.9도로 기상 관측망이 대폭 확충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최고 기온 평균은 영상 6.9도,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로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겨울 강수량은 157mm로 1973년 이후 6번째로 많았지만 기온이 높아 눈보다는 비가 주로 내렸습니다. 양양군이 죽도 서프비치에 양양 서핑 스파라운지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